매주 금요일 문화 속에서 다양한 과학 이야기를 꺼내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. 네, 오늘은 다소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주제를 다룬 작품을 가져왔다고 하는데요.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반갑습니다. 공영방송 XBS의 인기 프로그램 100분 토론의 생방송 스튜디오. 토론자들이 하나둘씩 스튜디오로 들어오고 곧이어 생방송이 시작됩니다.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선택한 주제였습니다. 창조론 대 진화론, 진화론 대 창조론. 이번 주 토론 주제로 정했습니다. 이상희 교수님. 네, 인류의 기원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패널들은 각종 증거와 예를 가지고 창조론과 진화론을 각각 주장합니다. 하지만 곧 고성이 오가고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만 하게 되는데요.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누구이며 또 어디로 가야 할까요? 연극 신인류의 100분 토론입니다. 네, 양효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앞서 얘기를 한 것처럼 작품 주제가 어려워요. 네. 진화론과 창조론 굉장히 많이 다뤄지긴 했지만 역시 아직도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있고요. 네. 근데 특이한 점이 그 TV 토론의 모습을 그대로 무대 위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 방송국 스튜디오를 그대로 옮겨놨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사실감이 있었는데요. 네. 이 실제로 무대에 카메라 7대, 모니터 5대를 설치해놔서 방송 프로그램처럼 실시간으로 이 패널들의 얼굴, 자료 화면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감을 굉장히 높였습니다. 이 연극 신인류의 100분 토론은 각계 전문가들이 진화론과 창조론의 논쟁을 펼치는 이야기를 담았는데 실제 토론의 모습을 방불케 했습니다. 쉽게 다룰 수 없는 주제를 때로는 유쾌하게 또 때로는 진지하고 심각하게 풀어내고 있었는데요. 이 5년 전부터 이 대본을 쓰고 수정을 하면서 작품을 완성했던 이 민준호 연출의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이 작품이 제가 한쪽의 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가 좀 더 심화해서 보일 수 있을까의 고민이지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라고 생각지도 않아요. 그래서 인간은 다 누구나 오류를 범한다라는 게 제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었고 어느 쪽이든 간에 그런 것 없이 쉽게 얘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대신 저희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대신 싸워주는 공연 그런 분위기로 만들고 싶었습니다. 네, 이 연극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 자체가 굉장히 좀 논쟁의 소재가 많은 그런 주제잖아요. 네.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요. 그렇습니다. 이 사실 과학이랑 종교 아예 성질이 다른 것이잖아요. 네. 이것들이. 그래서 이 두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한다. 그런 거면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문제를 풀겠다. 이런 것과 같은데요. 그래서 이번에는 연극 속의 한 장면을 좀 먼저 보시고 관련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. 화면 함께 보시죠. 근데 그 잘난 화석에서 말입니다. 종과 종 사이에 화석이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 시조사라고 중간점이 있습니다. 시조세요? 시조세. 시조세요, 육군장 씨. 고맙습니다.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단계라고 주장해 왔지만 현재 학계에서 밝혀진 바로는 시조세 그냥 셉니다. 안 그렇습니까, 전? 예, 그래도 연기자들이 토론회를 연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. 굉장히 흥미롭게 네, 들리는데요. 조금 과장된 면도 있죠. 그러니까요. 아까 그 시조새라고 했던 네. 그 시조새가 사실은 파충류에서 시조새, 그다음 조류로 넘어가는 그 진화의 중간 단계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제 연극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는 창조론을 주장하는 이제 학자의 이야기였고요. 예. 실제로 이제 시조새를 좀 살펴보면 지금의 새들과는 달리 이빨이 있고요. 또 긴 꼬리뼈를 갖고 있습니다. 또 세 개의 앞발톱이 마치 공룡처럼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. 이 전 세계 고생물학자들은 공룡과 현생 조류의 중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. 그래서 멸종된 원시 조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 문제는 이러한 원시 조류가 시조새 이외에도 수십 종이 함께 발견이 됐는데요. 시조새의 계통학적인 위치, 그러니까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가지고는 아직 고생물학계 내에서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시조새가 중간종이라는 사실 자체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런데 창조론자들이 이 중간종의 증거가 부족하니까 멸종된 조류 혹은 깃털에 달린 공룡 이렇게 간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. 예. 실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아서 이 과학 교과서 속에 있는 시조새 부분을 삭제 혹은 수정해달라고 국내 이 창조론 단체가 청원을 했던 일도 지난 2012년에 있었습니다.
그런데 우리가 이제 화석을 통해서 옛날에 어떤 생물이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. 네. 이런 것도 진화론의 증거, 우리가 직접 형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화론의 증거라고 알고 있는데 왜 계속 이런 논쟁이 이어지는 걸까요? 네, 실제로 뭐 말씀하셨듯이 화석은 뭐 식물이나 동물들이 갑작스럽게 퇴적층에 쌓여서 이 퇴적층에 들어가게 되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 단단한 이 암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화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. 네. 이 과거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증거는 맞습니다. 하지만 이 창조론자들의 주장처럼 사실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만으로 진화의 전 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 모든 생물이 화석으로 남지 않기 때문인데요. 이 실제로 과거에 살았던 생물종 중에 이 화석으로 남은 종은 불과 0.001%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. 그만큼 어허. 화석이 되긴 정말 쉽지 않으니까 화석만이 유일한 진화론의 증거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. 부족하다 이런 예, 입장인 그쵸. 거네요. 생각보다 훨씬 적네요. 네. 0.001%. 네. 우리가 이런 아주 작은 표본을 보고서 유추를 해내는 것인데 그러면은 좀 더 명확한 진화의 증거는 없을까요? 네, 이 최근에는 화석보다는 DNA, 우리가 이제는 인류의 인체의 뭐 DNA, 다른 어떤 생물들의 DNA들을 많이 알게 됐잖아요. 그런 예. DNA를 기반으로 생명과학 쪽에서 진화의 증거를 찾고 있는데요. 지난해 발표됐던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한 번 있습니다. 이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사진 함께 보시면 이 사진 혹시 어떻게 보이시나요? 약간 손처럼 보이기도 하고 지느러미 같기도 그러네요. 한데요. 네, 그렇죠. 이거는 이제 제브라피쉬라는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촬영한 건데요. 이 시카고대 닐 수빈 교수팀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제브라피쉬의 이 지느러미 형성 유전자를 제거했습니다. 그러자 아까 보신 것처럼 지느러미에서 포유류의 손가락이나 발가락과 비슷한 뼈 구조가 발견된 겁니다. 제가 제대로 본 거네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가 3억 8,500만 년 전의 원시 물고기와 또 이 3억 6,500만 년 전에 초기 육지동물 사이에 비어져 있던 진화의 과정인 빈칸, 미싱 링크를 채워주는 어떤 새로운 발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아, 정말 앞서 양 기자가 말한 것처럼 종교와 과학이 만나다 보니까 이 논쟁이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 같은데 우선 양 기자가 뽑은 이 작품, 이 장면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인간은요 구석기 시대부터 다른 어떤 동물도 선택하지 않은 인간만의 특별한 진화를 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인간이 뭐 자연적으로만 진화했습니까? 아니 뭐 생물학적으로만 진화했어요? 아니에요. 기술과 문화가 접합된 채로 더 나은 부분을 때려받고 이 더 나은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계속해서 진화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. 네, 이 장면은요, 이 극 중 한 토론을 1,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2부엔 좀 마지막쯤에 이 육군철이라는 개그맨 캐릭터를 맡고 있는 배우가 하는 대사입니다. 이 자세히 보시면 이 앞선 1부에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이 충돌을 하면서 인간의 과거, 인간의 현재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2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인간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이 대사의 시점인데요. 예, 이게 굉장히 심오한 대사 같기도 한데요. 네. 그럼 결국 진화에 관해서는 진화론적으로 인간은 진화했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건가요? 연극에서는 사실 그런 뭐 결론이 정확하게 나는 건 아닙니다. 예. 여기서 조금 더 말하고 싶은 거는요. 이 과거의 진화 이런 것들보다는 앞으로 인간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떤 진화를 또 다른 진화를 겪게 되는 건 아닌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. 예. 실제로 뭐 인간이 사실은 큰 변화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해도 지금 현재 과언이 아니잖아요. 네. 이 뭐 바둑 게임은 이제 더 이상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게 됐고요. 뭐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나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로봇 등 이 편리함을 무기로 이 수많은 어떤 기술과 뭐 새로운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. 인공지능이 그런데 만약에 의지를 갖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? 또 로봇에게 지배당하는 날은 오지 않을까? 이런 고민들을 이제부터는 좀 하게 되잖아요. 인간 앞에 닥친 미래적 진화를 고민을 해야 된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나 뭐 로봇에 대한 윤리 지침을 만들고자 하고 있고 로봇세를 내야 한다. 이런 것들도 함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코너명이 스포일러니까 네. 연극에 대한 결말을 말할 수도 있지만 뭐 거기까지는 안 되겠고 네. 이 연극에서도 사실은 진화론이랑 뭐 창조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구세대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미래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 연극이 굉장히 좀 내용이 어렵긴 한데 의외로 관객 호응도가 높다고 알고 네, 있거든요. 맞습니다.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는 주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, 그러면 관객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 신윤리 그 100분 토론 양 기자의 과학 팩트 점수 몇 점일지 궁금한데요. 확인해 볼까요? 네, 연극 신인류의 100분 토론.
인류 기원에 대한 치열한 논쟁. 네, 결국 미래를 묻고 있었습니다. 과학 팩트 별점 3개 반입니다. 예, 뭐 쉽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재밌게 잘 풀어줘서 고맙습니다. 오늘 잘 들었습니다.